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19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아니랍시고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대 사법부와 지기현 재판부는 12.3 내란 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저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호송 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회방만 하다가 뒤늦게 신용만 하는 저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저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회방꾼이라는 겁니다. 저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 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계엄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저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저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저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저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것인데 저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를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공청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주권 시대가 이룬 변화입니다. 정부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다 잘 알고 또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뤄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컨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뜻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를 알고 수치와 통계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주권 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정부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주고받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국민주권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도 답변을 듣는 대통령께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끝까지 비루하고 비겁합니다.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깁니다. 부하들은 피고석에 앉혀두고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그리고 국민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궤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정을 흔든 불법 계엄이었고 명백한 내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개선만 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두환의 내란 군사 반란 1심 선고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1월 26일 기소 이후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1심 선고일은 26년 1월 1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를 노출하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이 당연한 판단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윤석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란 세력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법기술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민,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의 행태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가동해야 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합참, 해군본부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 연료 조달, 원자력 안전, 대미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선언을 넘어서 실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 도입에 머무르지 않는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군사, 외교,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안보의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인트 팩트시티의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들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협의 필요성이 문서로 확인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안전 조치, 추가 협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발목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을 함께 지키는 길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거됨으로써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실현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은 다급히 전담 재판부 예규 재정 늑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의 전담 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 재판부법 관련한 어떤 그 절차적인 관련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내란 종식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 당의 임종성, 허종식, 윤관석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1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위법한 별건 수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 검찰이 망가뜨려온 사법 절차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책무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부임 이후 한국은행의 본래의 책무를 벗어나서 부동산, 대학 입시 등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구두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리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채권, 주식,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주장대로 미국의 한국은행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8.5%지만 워낙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통화량 증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최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 사태가 일어나자 그 PF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건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RP 한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 매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을 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 것, 이것은 매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시중금리는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대미 투자를 예견한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중국의 내수의 장기 침체로 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이런 통화정책의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 부재 이런 것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면성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 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초과밀화,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제 대전 충남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 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산업, 과학, 행정, 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인 5국 3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 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 충남 통합 그리고 충청발전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요. 함께 일해 주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이정문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향후 추후 위원들을 대전 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 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한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대전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 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병대 준사군체제 개편을 통해 해병대 독립을 완수하겠습니다. 준사군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중심 전력으로 재정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신속대응, 전략도서방위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 2, 4단의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환원해 지휘를 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를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1,703억 원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세 곳이 지정되어 637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본소득은 선정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인구 소멸 지역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상을 국한시키고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일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에 있어서 이미 불편하다는 현장의 주민 의견이 있었듯이 기본소득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아직도 일부 읍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비 통계보다 지역 주민의 편리를 통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농협마트를 통해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가 유일함에도 이를 제한 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대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은 596만 명임에 비해 농어가 인구는 208만 명으로 그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율이 5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도권처럼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의 그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농어민이 소상공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사용처와 사용 품목에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농식품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이면 해당 부처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 알아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왔기 때문입니다. 군사 쿠데타와 내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자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뒤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들통나자 새누리당으로 바꿨다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섰으니 특유의 간판가리 본능이 다시 꿈틀거릴만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인적 쇄신 없이 급조한 당명만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보십시오. 난교 발언 같은 막말로 공천이 취소됐던 친윤 스피커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계엄군 총구를 막았던 안규령 부대변인을 두고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발언한 극단주의자는 국민소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는 5.18을 폄훼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박근혜 윤석열의 변호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잃겠습니까? 적어도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군부와 거리를 두는 신용이라도 했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계파 정리라는 제스처라도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대표는 윤호개인과 결합하는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 듭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인물도 메시지도 태도도 그대로인데 어느 유권자가 변화와 새로움을 잃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바꾸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간판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청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 전환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름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우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선거 때 일회용으로 쓰다가 7개월 만에 사라졌던 미래통합당 이름처럼 몇 개월 뒤에 다시 당명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새로 임명된 정부직 당직자의 간략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양산갑입니까?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재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국제 시대에 걸맞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통계와 수치를 잘 내는 그런 연구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적임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부인께서는 코로나19 때 방역 비서관으로, 청와대 방역 비서관으로 맹활약했던 또 분이기도 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민주연구원장 임명받은 이재영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이끌었던 그런 연구 경험을, 그리고 또 정치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글로벌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잘 대응하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전환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초인류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권양희업 대변인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석이 생긴 대변인의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이지은 대변인께서 앞으로 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이번에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이 땅에서 70년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대변인답게 신중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고 책임감 있고 통찰력 있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대변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당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